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로 대구 경북의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다져온 표밭을 모두 잃었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며 경북도지사에 출마해서 낙선한 임미애 의원 주목합니다. 선거 뒷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임미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경북도지사 후보에서 경북도의원으로 돌아오신 거죠? 네네. 네. 좀 여도금 푸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풀렸고요. 네. 선거 때는 비가 안 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밭에 가보니까 가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먼지가 펄펄 날 정도로. 네네. 예, 그래서 또 새로 태어난 송아지도 보고 아이고. 감사 인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지금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비가 그래도 조금 와서 조금 도움은 됐나요? 네네. 어때요? 많이 도움됐죠. 좀 비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그죠? 네. 비가 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줄여서 하는 말 중에 젖잘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한데, 물론 진짜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임미애 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선거하는 기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네. 결과로 봐도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득표율이었다고 나와요. 22.04%, 25만 5,775표를 받았습니다. 표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이게 이제 야당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는 제일 많이 얻은 표죠. 네. 예, 그전에는 지난 2018년도에는 여당의 그렇죠. 입장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치렀던 선거, 그러니까 여당일 때 치렀을 때는 득표가 조금 나왔고, 네. 야당으로 얻은 표로는 이게 제일 많은 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딱 알겠네요. 네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얻고 싶었습니다. 이게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제가 경북 북부권을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네. 북부권에서는 인지도도 좀 있고 그래서 표가 좀 나왔는데 아쉬웠던 건 저희가 전통적으로 구미, 포항, 경산 이런 데서 인구가 많은 데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민주당 지지가 좀 높았었는데 이쪽 지역이 이번에 투표율이 40%대예요. 너무 낮았군요.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북부권에서는 득표를 좀 했는데 오히려 남부권에서는 낮은 인지도 때문이었는지 또 선거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가 좀 표를 덜 얻어서 조금 그런 건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근데 사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거 무투표 당선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좀 늦은 감도 있긴 있었고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정말. 근데 사실 그래도 집권 여당이었고 이제 제1야당인데 무투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누가 나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누가 나올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도 제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개발 얘기를 하면서 골목정치 수준으로 이걸 떨어뜨리고 또 지방선거는 이상하게도 지역 문제가 관심이 아니라 정당 간의 대결 구도로 선거를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구도가 저희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이런 당과 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이철우 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 공약 이런 걸로 선거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는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 뽑느냐가 지방선거의 의미다. 그거에 초점을 줬단 얘기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또 다음 선거는 뭐 늘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원인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셨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패배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얻는 표만큼 저는 이기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투표한 분들은 실제로 정당 투표도 있지만 정당을 떠나서 저한테 투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해온 정당과 관계없이 지지 의사 표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패배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좀 요걸 극복해낼 것인가 그러기에 제가 뭐가 부족했나 이런 면에서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운동, 경북운동 워낙 넓어서 선거운동도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만나보신 분들 얘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혼 많이 났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경주시장에서 5일장에서 만난 분인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 승리 이후에 총선에서도 이겼고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도 이겼고 계속 이겼고 중앙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방 권력도 넘겨줬고 입법권도 그렇게 왕창 밀어줬는데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진정으로 이 정말 나라 그다음에 민주당을 걱정하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마음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니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민주당이 지난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힘든 선거였습니다만 그래도 또 경북 곳곳에서는 기초의원 후보들이 힘을 많이 얻지 않았나 싶어요. 예천군의회 처음으로 민주당 당선인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것도 1등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북 전체적으로 민주당 당선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초의원은 21명에 비례대표 4명이니까 딱 25명인데 이 숫자가 지난 2018년도에 딱 절반이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도의회는 저희가 선출직은 단 한 명도 배출을 못했고 비례의석만 2석을 가져왔는데 성적으로 보면은 50점이 안 되는 성적이죠. 18년도와 비교를 하면.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거치면서 기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2 내지 4인을 뽑을 수 있는 선거구다 보니 그래도 소수 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도의회 선거는 이게 소선거구제잖아요. 한 명만 1등만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도의회를 거쳐서 다시 중앙정치로 나갈 수 있는 이게 사람을 키워내는 시스템이 딱 끊어지는 거죠, 고리가. 그래서 저는 도의회 선거도 이번 선거제도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결과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뭐 그 얘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이제 개인 임미애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러면 한번 돌아가서요. 이제 그 지난 4년간의 경북 도정을 쭉 이제 뭐 지역에서 살아오셨으니까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4년은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도정의 상당 부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철우 지사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 북부권의 경우는 경북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이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특히 북부권은
도청 이전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는 도민들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도 꽤 많고 네. 그런데 이 기대와 희망을 지난 4년 동안 충분하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큰 지난 4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믿고 입주해 온 분들이거든요. 네. 신도시 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성의 있는 정책과 의지를 경상북도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죠? 의성입니까? 네, 의성입니다. 의성에 그러니까 귀농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TV 토론할 때 잠깐 봤는데 그 소멸 위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의성이나 군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걱정인데 그 토론에서 이철호 도지사하고는 조금 다른 해법을 내놓으셔서 네. 그게 이제 그 경험에서 나온 걸까?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서 살아보니까 먹고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 20, 30년 지은 분들은 베테랑이니까 농업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귀농 언제 하셨어요? 92년도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우리 부부가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농사라는 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가을에. 그렇죠. 그런데 당장 1월부터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돈이 살아야 없는 되니까.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전기요금, 의료보험료, 수도요금 이런 거는 마치 고정적으로. 빗재미처럼 달려드니까 네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랑 남편이 한 사람이 50만 원씩 그래서 두 사람이 사는데 100만 원이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이 돈 문제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좀 이 지역에서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계산하면 1년에 600만 원이죠.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웃사촌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게 1,400억 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의 청년이에요. 네. 1인당 1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에요. 저는 이런 정책이 네. 물론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의문을 가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할 때 적은 비용으로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농촌에 정착해서 살면서 나중에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소득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네네.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진짜 좀 길게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싶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뭐 역할 좀 하셔야 될 텐데 살림 살고 농사도 지으셔야 하지만 네. 네,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이번 선거 잘 치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지역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도당의 경우도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경북 도당의 위원장을 맡아서 경북 민주당을 이렇게 새롭게 추스리는데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